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녹음은요, 오랜만에 하는 그 이메일 상담입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또 요즘엔 돈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이리저리 좀 바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되는 일도 좀 있습니다만은 저를 그냥 성가시게 하는 일들도 가끔 많이 생기는군요, 요즘에는요. 다 좋게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걸거치는 것들이 덜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메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매번 신실한 답변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세입자와 관련해서 아직 통화는 못했지만요. 애초에 부동산을 끼지 않은 것과 해결을 보는 것이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것저것 부딪혀서 실행해 보려는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감정적으로 힘이 들더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돼서 힘이 들더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더 감사 답장 드리며 최근 이슈 관련해서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협회장님 강의나 책을 읽어보면 경매에서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점, 즉 돈이 되는 시장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경매라는 것은요, 한 건, 두 건에서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죠? 어찌됐든 많이 해야 됩니다. 물건을 최종적으로 또는 연예인들처럼 몇십억, 한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마지막에 뭐 건물을 한 채 산다든가. 그러죠? 연예인들이 보면 그런 식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채씩 딱 가지고 있죠. 그러나 돈이 적은 입장에서는 그런 그 건물은 최종적인 어떤 모습들이지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한 개, 두 개를 사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경매를 하는 이유는요, 경매 물건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부동산의 보유 물량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늘려야 되고 횟수도 늘려야 된다는 점으로 이렇게 귀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에서 횟수를 늘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 집수가 많은 것도 좋죠. 그러나 이제 어디 책에 쓴 것처럼 뭐 몇십 채가 있네 어쩌네 이런 걸로 부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또 어떤 거는 국지관계 좀 필요하고 이렇게 되죠. 어떤 경우는 물량 폭탄이라는 어떤 개념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량보다 질이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야 뭐 워낙에 어떤 주관적인 영역도 있고 그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즉 돈이 되는 시장을 반복적으로 하면 부자가 된다. 요거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공식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비유하신 것처럼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결국 느리거나 빠르거나 부산에 도착한다는 즉 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정말 크게 공감하면서 어서 빨리 저도 이와 같이 부자가 되는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고속도로에 들어서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는요, 안 돼요. 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경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초 IC든 또 양재 IC,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각각의 톨게이트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거나 출발하는 지역에서는 시내를 통과해야만 고속도로에 진입하죠. 그런 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렇게 고속도로에 우선 진입만 하면 속도를 내기가 좋죠. 그 다음에 어떤 목적, 즉 부산을 간다, 서울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할 때 가장 빠른 길은 역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이죠. 물론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톨비를 받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적당한 비용 지출이 필수적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가 질문하실 세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도로를 사용하는 요금이죠. 부자가 빨리 되려면 그만큼 도로세를 많이 내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내지 않고 편하게 부자가 되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최근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기조 아래 발표한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 방안,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3주택자 이상의 보유자와 2주택자 중에서 주택의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관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매 개수를 늘려가는 것과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니 이와 관련해서는 순응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수를 늘려가며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3주택자 이상의 보유자와 2주택자 중에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 이렇게 나왔죠. 2천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내려면요. 2주택 가지고도 안 되고요. 3주택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이상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세를 이제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소득을 2천만 원을 만들려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만 가능한 도달지죠. 그리고 실제로 임대소득을 지금 2천만 원 이상을 내고 있는 분이라면은 임대소득 이외에도 또 다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과세를 물리는 것 자체는 짜증스럽죠? 없었던 거를 물리니까 짜증은 났지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내려갈래? 라고 물어보면 안 한다 그러죠. 세금을 낼 건 내더라도 돈은 많이 벌수록 좋은 것이죠. 그죠?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겁먹거나 나 돈 안 벌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경매 개수를 늘려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부자가 되는 어떤 길이고 방법일 뿐이지 정부가 우리의 편을 들어줘서 너희들 경매 개수를 좀 늘리게 횟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내가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짜줄게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부는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강의 중에 은근히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조바심만 납니다. 예, 맞습니다. 은근히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라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경매를 시작할 때가 IMF 때죠. IMF 시작할 때 경매를 시작했고 IMF가 끝나갈 때 본격적인 창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서브프라임 사건이 진행을 될 때 역시 최근 이명박 정권 5년하고 박근혜 정권 1년 이제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도 역시 저는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때를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밥 먹거나 공부하거나 돈 벌거나 할 때 어떤 때를 가려서 공부한다는 것은요. 또는 때를 가려서 돈을 버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카멜레온들이 보면은 그 빨간 거 옆엔 빨갛게 되고 파란 거 옆엔 파랗게 되면서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가들 한번 보시죠.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 그 경제 상황이라는 게 늘 고정적이지 않죠. 국내나 국외나 또는 해외에 투자해 놨는데 그 해외에서의 법률이 갑작스럽게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수익을 내고 돈을 벌어들이는 게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신다라고 보면은 경매를 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뭐 소액 투자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기업은 아니고 투자자일 뿐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가를 하시더라도 기업이 하는 식으로의 기업 마인드, 즉 자본가의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시절을 좋은 시절이란 게 있겠죠. 그때 노무현 정권이 좋았죠. 하지만은 저가 가장 큰 투자에서 이익을 벌었던 것은 또 이명박 정권 때 투자했던 물건이 가장 크게 저에게 어떤 그 기회가 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쁜 중에 좋고 좋은 중에 나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지, 언제가 좋은 시절일 때는 누구나 좋고 나쁜 시절에는 누구나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 이런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는 지금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좋을 때 경매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시절이 왔을 때 갈고 닦았던 기술을 써먹을 수 있으면 또다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세요. 그죠?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전쟁 안 날 때 무술 연습을 하듯이 말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가린다.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항상 때를 가리지 말고 밥 먹듯이 하세요. 라고 저는 늘 말씀을 해왔습니다. 즉, 시기는 가리지 마십시오. 예. 물론, 내가 안 다치려면 시기를 가리면 되죠. 그쵸? 밤이 어두우니까 내가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도 내일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너무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 미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밤이 깊어도 길이 어두워도 슈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열정이 너무 있으면 그 어떤 시기나 때는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임대차 발표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이걸 또 경매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경매권, 종목, 자본운용법 등 어떻게 적용 실행해야 하는지도 듣고 싶어요. 현재 부동산 매기도 없고 세금 관련한 정책도 도와주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경매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마인드 부탁드립니다. 메일 드릴 때마다 어지러운 질문 죄송합니다. 주위에 여쭐 만한 고수분이 전무하네요. 대신 선생님, 일찍 시작된 꽃향기처럼 4월에도 항상 유쾌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네요. 자, 부동산 매기도 없고 세금 관련 정책도 도와주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요.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요. 그냥 이럴 때 저럴 때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서양이든 태평양을 횡단할 때, 비가 오고 뭐 폭풍이 친다고 해서 기름을 퍼다 날르는 유조선 같은 게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비행기든 어디든 날이 굳어도 항상 이동을 합니다. 부동산 매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요. 지금도 각 지역에 가보면 부동산은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시나 법원 경매 시장은 과거보다 호황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금 관련한 정책이 안 도와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세금 관련한 정책 중에 최악이던 시절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장난 아니었죠. 1가구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 그죠? 2주택이면 무조건 50%를 부과했고요. 3주택이면 무조건 60%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무조건 60%를 부과했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금 정책은 그다지 이렇게 뭐가 없어요. 저는 노무현 정권 때는 법인 대출을 많이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8%, 10% 쓰는 걸 예사로 삼았고요. 제가 썼던 은행의 대출 중에서 경락잔금 대출 중에서 가장 셌던 건 11%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버니까. 그래서 제가 경매에는 계산기를 두들릴 정도의 제정신만 가지면 돈 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그래요.
작은 때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만 규모가 커지면 걱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갖는 어떤 그 속성, 부자들이 갖는 기질이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은요, 근성과 내성, 지구력은 확실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가면 갈수록 억제가 많고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도 다들 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하고요. 그죠? 서울대를 가려면 엄청나게 버려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도 희생하면서 가야 될 때는 어떤 부수적인 어떤 산물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그 기후를 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시절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나의 기술을 닦고, 그 다음에 시절과 기후에 맞춰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어떤 융통성을 확보하는 거. 그게 곧 부자가 되는 길이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5분 동안 이제 녹화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시면요. 이렇게 이메일로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한공경매사협회 신문사가 있습니다. covidnews.com이죠. 여기로 오셔가지고 회원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독자마당에서 질문과 응답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방송으로 녹음을 해서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